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평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20번째 영상입니다. 1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핵심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개평교재에서 새롭게 수록된 내용이죠. 인간다움 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요양보호 실천 4원칙은 그냥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가 실천의 4가지 원칙입니다. 정답 1번이죠. 2번에 눕기, 3번에 눕기, 그리고 4번에 뛰기, 5번에도 뛰기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시, 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은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교양, 취미생활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1번 노인복지관을 생각해내셔야겠죠. 정답 1번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3번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시설 노인의 어떤 권리인가? 시설에 방문객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 맺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5.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 친근하게 하기 위해 반말 사용 안 되겠죠. 2.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이것은 유인 알선죄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3. 요양보호사의 판단 하에 대상자에게 치료에 대해서 조언한다. 이 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비스에서 요양보호사의 판단은 안 됩니다. 특히 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데요. 그 외 대부분의 서비스에서는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뒤에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4.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점검한다. 정답이죠. 5. 대상자가 없으면 업무 수행을 한 후에 메모를 남기시면 안 되겠죠. 요양 서비스는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사 치료 및 예방은 첫 번째 지사제를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음식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몸을 따뜻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 복용 안 됩니다. 두 번째, 고섬유질 음식 섭취 제한 정답이네요. 3. 우유 섭취량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우유는 장 운동을 증가시킵니다. 4.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하는 건 역시 안 되고요. 5.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설사가 일어나면 휴식을 하셔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6번 파킨슨병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달리하여 복용하도록 하셔서는 안 되겠죠. 약물은 불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시간은 정확한 시간에 복용을 해야 하고요. 2.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한다. 정답이네요. 3. 반드시 누워서 운동하도록 격려 아니죠.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한 경우라면 앉거나 누워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야채와 과일, 수분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는 것 아니죠. 변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고요. 5. 단백질 섭취는 약물 복용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아닌데요.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육류나 생선, 콩류 등의 단백질은 약물 복용과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7번 노인 대상자가 술을 먹은 후에 약을 챙겨 먹는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은 술과 함께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정답 5번 약은 술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며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먼저 상대의 행동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 느낌, 바램 등을 전달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해온다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기분이 나쁘다라든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화법으로 내 감정이나 영향 등을 전달합니다. 정답 1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행동을 얘기했죠.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영향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빼고 걱정이 된다라는 부드러운 화법을 이용을 했고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바램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와 같은 재가 급여 서비스를 받든 아니면 요양시설이나 요양 공동생활 같은 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요원이 작성해야 하는 기록지인데요. 이 기록지에는 수급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또 장기 요양 인정 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부터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관 기호 또 기관명과 함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연, 월일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 시간, 급여를 제공한 요양요원의 성명, 그리고 특이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2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입니다. 10번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을 밝게 하고 바닥에 물기를 없앤다. 정답이죠. 낙상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화장실에서 밝기와 물기는 중요합니다. 2. 휠체어의 잠금 장치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 항상 열어두셔서는 안 되겠죠. 타고 내릴 때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걸어 두어야 합니다. 3. 대상자의 배설 후 뒷처리는 뒤에서 앞이 아니죠. 뒷처리는 앞에서 뒤로 합니다. 4.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조하시는 것 역시 안 되는데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잔존 기능이 유지되고요. 5.
소변의 색이 진할 경우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 역시 아니죠. 소변의 색이 진하거나 또 탁해진 경우처럼 소변 이상이 있을 경우, 또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 등이 일어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죠. 1.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접근시킨다. 정답입니다. 건강한 쪽으로 접근을 시켜야지만 스스로 건강한 팔을 이용하여 잡고 앉을 수 있습니다. 2. 낙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는 것 아니죠. 잔존 기능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3. 배설 후 뒤처리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 아니죠. 앞에서 뒤로 닦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4. 화장실 앞에는 매트를 깔아 두도록 한다. 아니죠. 매트를 깔아 두면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은 치워 드립니다. 5. 밤에는 화장실에 표시등을 꺼두는 것 아니죠. 화장실이 어두우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밤에도 표시등을 켜두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2번 저장 및 연하곤란 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으로 옳은 것은 저장 및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를 선택하셔서는 안 되죠. 떠먹는 형태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2. 한 번에 조금씩 먹고 그리고 바로 삼키는 연습 안 됩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삼키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3. 국수류는 끊지 말고 한 번에 흡입해서 먹도록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국수류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드려야 하고요. 떡류는 크게 잘라서 먹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도록 합니다. 5. 식사를 할 때 바른 자세로 식사하도록 한다. 정답이네요. 정답 5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이셔서는 안 되겠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줘야지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또다시 음식을 먹이면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2. 숟가락으로 떠먹일 때는 한 번에 조금씩 떠서 먹인다. 정답이죠. 3. 대상자에게 음식을 크게 썰어서 드시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음식은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야지만 치매 대상자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4. 손잡이가 약간 가벼운 아니죠. 숟가락의 손잡이가 크거나 아니면 손잡이에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어야 하고요. 5. 식사 시 앞치마보다는 턱바지를 해 주도록 한다 아니죠. 턱바지보다는 앞치마를 입혀서 옷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이죠. 2.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죠.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아니죠. 심폐소생술과 함께 혈액투석이라든가 항암제 투여 그리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이기 때문에 시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아니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5.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시는 것 아니죠.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5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런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질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때 의식이 있다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해 보는데요. 1번 대상자의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이죠. 2. 대상자의 뒤쪽에서 배꼽 아래 아니죠. 배꼽과 명치 중간에 손바닥을 펴는 것 역시 아니죠. 주먹을 쥐고 힘껏 후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3. 대상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심호흡을 크게 안 되죠. 4. 의식이 뚜렷하게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것 아니죠.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었을 경우에 실시하는데 그 전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5. 대상자를 거꾸로 세워서 목에 걸린 이물질이 빠져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억지로 빼내려고 하면 이물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20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